어른들, 특히나 정치인들.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 마음이 참 무겁네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네네. 공부 싫어하는 사람도 시장 될 수 있어요. 잘 됐네. 이게 아주 희망찬 일이야. 그럼 대답 좀 해봐요. 앞으로 아저씨는 48인데 원하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해를 해주겠다잖아. 저 고마워요. 우리 이해해줘서. 네, 자 그럼 반갑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소통대전 톡투유스, 발음이 어렵네요. 톡투유스 진행을 맡은 김재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잘 드렸죠. 늘 그런 생각합니다. 밥은 어른들이 먼저 먹으면서 인사는 늘 청소년들한테 먼저 하라 그래서 밥 먼저 먹은 사람이 인사 먼저 하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오늘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이야기하면 거기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더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는 그런 순서들을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 소통대전 여러분들과 이제 이 시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줄 친구분들 둘이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연이부터 먼저 소개할까요? 정서연 학생, 네, 여기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거기 앉으시면 되고요. 네, 거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성현 학생, 네, 정성현 학생.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뭐 많이 봐가지고 마스크 벗으면 처음이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진짜 또 주인공들이죠. 청소년 대표 100분 여러분들과 또 함께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뒤쪽을 봐야 되죠. 네. 손을 한번 저쪽에 뭐 지금 그 게임 하다가 급히 치우는 시아 학생 제가 봤어요. 괜찮아요. 계속 그거 해도 돼요. 손 한번 시아 부끄러운 거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희 학생, 혜빈이 학생, 태경이 학생, 선진 씨,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경윤 씨, 태용 씨, 남선 씨, 정원 씨, 네, 해강 씨 약간 뒤로 물러났는데 앞으로 당겨요. 좋은 말 할 때. 네, 이렇게 편하게 인사하고요. 직접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른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한참 뛰놀고 서로 이야기해야 될 때 얼굴 표정을 마음껏 드러낼 때 마스크 쓰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놔서 네, 여러분들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 한번 더 흔들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뒷모습만 나와도 괜찮죠? 시청률은 뒷모습이 나올 때 훨씬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내 꿈. 내가 만든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주기.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제 꿈을 쫓아가도 될까요? 정부가 만 24살 이하 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큰 걱정이 뭔지 조사해 봤더니 직업이라는 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직업이라고 답했고 중고등학생들은 성적, 학업 같은 공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애매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어쩌죠? 뒤처지면 어쩌죠?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내 만족에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서현 씨, 성현 씨 말고 옆자리 빈자리 두 자리가 보였을 건데요. 그 두 분 빈자리 채워주실 분이 먼저 대전광역시의 시장님이시죠? 허태정 시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정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덕분에 알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구글의 조영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뭐 나오신 소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 화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김재동 씨가 진짜 나왔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냥 그런 걸로 해줘요. 네? 뒤에서 서아 씨 그런 걸로 해줘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요? 뭐 혹시 다른 언어 사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뭐 아닙니다. 예. 불어나 영어나 전혀 없습니다. 나오시게 된 소감 한 말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너무 일단 저는 학생분들 뵙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약간 프레시한 느낌 있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조영민 매니저께서 용민 씨가 네. 그 실례지만 저 대본대로 진행하는 스타일이 네,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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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일 하십니까 거기서? 네. 저는 구글에서 여러 기업들이 저희 머신러닝 기술이라든지 여러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도움드리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그런 쪽의 일도 그렇고 네. 청소년들한테 그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가지고 네, 조금 예. 가져왔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호영 씨가 먼저 박수 시작해 주세요. 예. 네. 네, 오늘 좀 전달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에피소드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 초코 과자에서의 초코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의 그 뇌가 말랑말랑한 10대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시장님? 네. 5%, 네. 10%? 5%, 10%. 제동님 혹시? 0.7 그거보다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워낙 의심이 많고 네네네. 죄송해요. 네, 미안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대들이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를 약분을 해버린 거예요. 문자를 숫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오답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꼰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처한 지금 내 진로는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그리고 내 미래는 뭐지? 내 직업은 어떤 식으로 좀 디파인 해야 되지?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항상 어른들 막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구나. 나는 이런 미래 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거 되게 옛날부터 똑같이 해온 거잖아요. 그런 방식 말고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상황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야겠어. 아니면 나는 뭐 변호사가 돼야겠어.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정했다가는 기술들을 다 향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풀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직업을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지로 보시는 게 아니고 뭐를 하고 싶은지를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습관 하나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들이 요 정도면 됐어 할 때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많이 하면 지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요 정도 고민을 하면은 나는 1분 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공부로 승부를 봐야 되면은 공부를 12시까지 하면은 12시 1분까지만. 그래야지 안 지칩니다. 그래야지 쭉 가요. 작심삼일이 안 돼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뭔지 찾는 것도 사실은 요 정도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까? 요 정도. 들은 소감 한번 서현 학생, 성현 학생, 서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 진로 뭐 내가 생각한 진로와 우리 매니저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이렇게 합쳐서 그러니까 대본 안 봐도 돼요. 아저씨는 대본 자대로 잘 알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진로는 학교에서는 보통 네가 이거를 하면은 계속 이걸 해야 돼 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야 된다. 근데 찾아가야 되는데 정작 방법은 알려주시지 않고 스스로 찾아야 돼. 너가 너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진짜 내가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잘 하고 좋아해서 어떤 걸 조금 더 1분 더 해야 될지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편이었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진짜 뭐일까라는 이런 생각도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었고 제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 전공이 저한테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괜찮나? 이런 불안이 지금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때 그런 불안을 너무 크게 안겨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 건 이제 어른들, 특히나 정치인들 책임이에요. 네.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제 마음이 참 무겁네요. 아니요, 눈이 원래 이렇게 이쪽 잘 봐요. 눈이 원래 이쪽 잘 봐서 그래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세대의 차이가 있지만 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요즘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 나간 젊은 세대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공정인데 저는 그보다 더 지금 근본적인 위기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죠. 기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고 또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결국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걸 이야기하셔야 예. 우리가 뭐 들어보고 다음 선거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청소년들이 이제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좀 알려주신다면. 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지역에 있는 학생, 대학생들이 30%까지 의무 채용하도록 법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그 기회가 그 지난해부터 적용이 돼서 올해 좀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고요. 무엇보다 대전은 대덕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와 연관된 분야들을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벤처 창업 지원 제도를 굉장히 열심히 대전시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도 이번에 저희 대전시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산업 기반들을 강화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중학교 3학년 박용우 학생, 박용우 씨, 용우 씨, 네, 와 이렇게 금방 확대가 되는구나. 용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그 엄청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미안해요. 어쩜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질문 있으면 해봐요 뭐든. 그게 여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하지 못하는 걸 봐가지고 네. 대전에도 서울, 부산에 있는 키자니아처럼 재미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 시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자기 진로를 찾아가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나오니까 네.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아니면 선정됐다 그래서 했어요? 저 뭐 둘 다 있죠. 그렇죠. 뭐 둘 다 있죠. 그렇지 뭐 둘 다 있죠. 알았어요. 사실 여기 오늘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는 거니까. 네. 성현이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성현 학생부터.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사를 받아서 그 시설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를 그 투표 같은 걸 통해서 그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 같은 것도 선정하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사실 대전이 일명 노잼 도시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네, 시장님 눈치 보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네네. 사실 그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많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라고도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신다면 저희 대전도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딜 둘러봐도 사실은 청소년들 특히 아이들하고 다르게 청소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유치해도 안 되잖아 솔직히. 맞아요. 그죠? 네. 너무 또 무거워도 안 되고. 시설 의견은 매우 좋습니다. 그게 관철되면 우리 시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겠고요. 그거는 한 트랙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는 좀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부터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패 박물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재도전 캠퍼스죠. 이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이 직업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현장에서 좀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에서 걸어다니다가 슬쩍슬쩍 커피숍 들어가듯이 눈에 보이는데 가장 많이 다니는데 슬쩍슬쩍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른들 눈치 보지 않고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간을 어른들이 만들면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주시고 좀 진짜 영스터들이 만들어야지 그게 네. 활용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 어른들이 만들면 촌스럽다기보다 네, 공간 놔두고 여러분들이 놓고 싶은 가구나 뭐 이런 거 또는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단계부터 그 저기 같이 매니저님이 네. 같이 해가지고 하세요. 그것도 저 재능 봉사 하시면 되겠네. 제 멘토이신 우리 김지동님도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같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왜 이렇게 좋으니? 다 보면. 왜 말씀하세요? 그 질문하면 돼요? 예, 그럼 뭐 하려고 그랬어요? 대답하실래요? 그럼 대답 좀 해봐요. 앞으로 아저씨는 48인데 제가 이제 원하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알았어요, 민준 학생. 고마워요. 네, 죄송합니다.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네. 질문이 뭐였죠? 저요? 네, 질문 해봐요. 질문 뭐예요? 원하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을 때 진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많은 걸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보고. 안녕히 계세요. 네,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칠게요. 요거는 그냥 바로 위에 지금 딱 중3, 고3이니까 어떨까? 우리 서연 학생이 한번 느낌을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원하는 게 없을 때 어떤 진로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많은 걸 해보는 거, 진짜 많은 걸 해보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걸 해보고 이게 맞다 싶으면은 조금 더 밀어 나가보고 아니다 싶으면 한 발 빼보고,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멋있어요, 그죠? 아니다 싶으면 한 발 빼보고 난 그 대목이 제일 좋아. 맞아. 아니다 싶으면 한 발 빼보고. 그게 약간 부끄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효과 만점이고 아니다 싶으면 빼보는 게 사실 제일 용기 있는 이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러나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 한 발 빼보는 거. 일단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기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밤에 책을 펼치면 한 15분 내로 잠이 들거든요.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정의 내리지 마시고 특징이라고 해서 특징을 쭉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잘하게 만들거나 잘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편한 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일단 자기를 파악해보는 거, 그거 먼저 한번 이번 주 내로 한 번씩 다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 학생 혹시 지금 얘기 들었죠?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랑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고, 제일 싫어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거. 맞아. 아주 간단하다. 민준 학생 고마워요. 너무 좋잖아. 제일 좋아하는 건 친구들하고 노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친구들하고 못 노는 거. 결국 그거예요. 그죠? 제일 좋아하는 건 친구들하고 노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친구들하고 못 노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시장님은? 친구들하고 노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해야 되는 공부를 할 때. 그쵸. 네. 보세요. 에? 공부 싫어하는 사람도 시장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됐네. 이게 아주 희망찬 일이야. 이게 아주 희망찬 일이. 한번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본 소감.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이다 보니까 이제 수시를 넣는 입장에서 약간 직업을 조금 강요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꿈이라는 걸. 이제 이걸 정해야지 네가 그 수시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강요받고 있는데 이 자리는 그게 강요받지 않는 것 같은 자리여서 마음 놓고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학생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 개인적인 궁금증도 많이 해소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형사를 꿈꾸신 분, 뭐 선생님이나 경찰을 꿈꾸셨던 우리 김재동 어린이, 뭐 그런 경찰이나 선생님이 안 되셨지만 그만큼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계시잖아요. 더 크게. 지금도 기부도 하시고. 저도 그래서 따라서 저도 기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더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꿈이라는 거 세팅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고민을 동사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고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도 달라고 했는데 그 꿈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꿈을 열심히 꾸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신 두 분은 가셔야 되니까 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쟤 여자 같다. 여자는 약하니까 지켜줘야 해. 남자가 왜 울어? 아, 쟤는 왜 저렇게 드세? 서울시가 열흘 전 지하철역에 붙였던 홍보 포스터입니다.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애를 키운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요리가 서툰 남편을 위해 밑반찬을 챙겨놔라. 남편과 아이가 입을 속옷과 양말을 서랍에 정리해둬라. 섬세하고 정 많은 제 모습 좋아해 줄 순 없나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제 모습 좋아해 줄 순 없나요? 여성과 남성이 아닌 너와 나,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서한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주제로는 이제 내 성별을 잊게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내가 여자이고 내가 남자라는 것을 완전히 잊은 채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가장 최근에 피리 부는 여자들이라는 책을 이제 만들었고요. 보슈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슈는 대전에서 페미니즘 관점으로 문화 콘텐츠와 커뮤니티 운영, 강연,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팀인데요. 비혼 후 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4인 가족 중심의 정책에 한국 사회에서 뜻하는 바를 잃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별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할까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는 것을 보통 어떨 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에는 성별에 따라 역할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고 각 개인이 그 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꾸밈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살을 빼면 더 예쁘겠다거나 꾸미면 더 예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몸에 수치심을 갖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를 해오고 있고 혈색이 좋아 보이는 화장,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화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일상적으로 어떤 꾸미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들도 성별에 따른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계신 청소년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혹은 타지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도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립대 진학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꿈에 상관없이 교대나 사대를 가면 여자 직업으로 최고다 하면서 교대나 사대에 진학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여학생에게 국립대나 교대를 권유하는 현상이 반대로 성적이 비슷한 남학생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고난 성별에 따라 같은 세상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성으로 태어났는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자는 이래야 하고 남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여자아이 장난감이라고 검색한 화면인데요. 일단 색깔이 전부 분홍색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이의 내용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미용놀이, 꾸미기, 궁전, 부엌놀이, 핸드백, 침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는 어떨까요? 종류가 대부분 로봇, 자동차, 총 이런 것들이고 색깔도 파란색으로 천편일률적입니다. 이 장난감을 만드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이 여자아이에게는 분홍 색깔, 부엌놀이 같은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고 반대로 남자아이에게는 어떤 공격적인 장난감, 로봇 등 파란색 장난감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성 역할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화장을 하는 나이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하죠. 저는 이번에 유튜브에서 초등학생 메이크업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이 어떤 성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강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가야 할까요? 일단 여성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남성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달라서 하나씩 준비를 해봤어요. 여성 청소년들은 사실상 성별 제약을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일단 어려운 주문이긴 하지만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존경할 수 있는 여자 선배들을 자주 만나는 환경에 본인을 두시고 또 자신의 가치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또 남성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하시면서 그냥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 앞에 다 있었을 거니까 네. 청소년들 질문 받으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서현 친구는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여자라는 이유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더 확실히 알게 됐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랑 사회에서 억압받아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차별의 시작은 그 선입견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을 그 위의 세대가 아래 세대에게 그 선입견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일깨워 주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대들이 오히려 저희 세대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알려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슬 친구, 네, 이야기해 주세요. 윤슬 친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기 보이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질문해 주실까요? 네, 현재 학생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자료들 내에서 젠더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에게 이제 성교육을 받을 때 성평등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온라인 상에서나 뭐 남자, 여자 이런 어떤 갈등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교육에서 많이 다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고 사실상 학생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가 많은데 비해서 공교육에서 어떤 정제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지금 교육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앞쪽 세대들이 생각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 윤슬 씨가 그러니까 윤슬 친구가 질문해 준 것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없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교실 내에 혐오 표현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여성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논다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사가 양성이 돼야겠고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모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만인 건 1년에 성교육을 한 번 한다는 거? 네.
딱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한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자료가 바뀐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성별이나 성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아, 쟤 좀 이상한 애다. 선생님들도 너 왜 그런 거 어떻게 잘 알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조차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접하는 정보 사실 잘못된 정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1년에 단 한 번 해주는 거라면 제대로 잘된 정보를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지만 특히나 그런 성교육이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야, 넌 여잔데 그런데 관심이 있어? 네, 맞아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곳에서 저희들도 자라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게 왜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느끼는 세대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넌 여잔데? 넌 남잔데? 아까 강연하실 때도 그랬지만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한 인간을 규정짓고 폭력적으로 얘기하는. 다음 친구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은샘 학생, 네, 은샘 학생 지금 아마 3학년이래요. 은샘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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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저의 질문은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성차별, 성역할 등에 관한 문제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일, 남성이라고 규정하는 일, 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야기 듣다가 중간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참여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성이 남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차라리 이런 구분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런 사회로 가려면 지금 현재 실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그런 이제 구분이 필요가 없어지는 사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지금까지도 성차별을 주제로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나 뭐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 건지 알아보는 노력, 그게 어떤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여성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차별받는다는 걸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뭐 남성도 그럴 테고 여성도 그럴 테고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 그 성에 대한 역할이 주어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불만이고요. 직업 자체에도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성 역할에 따라서 그런 거가 없어지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현실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어떤 차별이든 존재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에게도 돌아오거든요. 성현 학생은? 네. 성현 친구는? 네. 저도 앞에 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지만 근데 이 자리에서 감히 어떻게 올바르게 보는 자세, 마음가짐 이거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이제 많은 세대와 소통을 해서 그 결과로 나타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요. 여성이니까 겪는 편견 또는 남성이니까 겪는 편견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편견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혹시 남자니까 남성으로서 이런 말 들을 때 난 이건 좀 편견이고 차별인 것 같다, 부담스럽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남자라서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서 이제 남들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성과나 그런 결과를 보였을 때 남들의 시선 이런 거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니? 네. 뭐 이런 거? 그죠? 시아 친구 오래 기다려가지고 심심했어? 와 이렇게 거기가 뒤로 넘어간다. 심심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시아 친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청소년들이 그 성차별 이거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아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은 청소년들이 말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더 해야 될 거라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듣고 싶어서. 네, 지금 시아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사실 교육이 된 이제 계기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의문만 가득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계기로, 또 청소년 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많이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이라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20대, 30대보다는 10대에서부터 약간 키워져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어 오는 거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현 친구는? 네, 그 청소년들이 어쨌든 계속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될 가치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가치관들이. 그런 가치관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분위기는 누구도 사실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이 그렇죠. 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뭐 흑인에 대한 차별,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사실 약자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성 차별이나 그런 성차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끊임없이 성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함께 또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함께 이야기를 하는 첫 출발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참여하셔서 이야기해주신 소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보다 유독 청소년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사실 이렇게 짧게 만나고 또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라 좀 아쉽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대전 안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성평등 교육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기다리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강의에서 어떤 불만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 의견은 저거랑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반드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진지한 태도로 좀 탐구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사회적으로 나눠져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좀 이게 같이 할 수 있을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틀리다 다르다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걸 먼저 존중을 해주고, 근데 그것이 모두가 바라봤을 때 아니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특성이 오롯이 존중되고 그 사람 자체로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그렇게 돼가면 좋겠고, 또 쌤이나 다른 강의도 들으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넓혀가보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 국민 참정권 확대의 시작. 만 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정치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늘 뒷전이었어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투표권조차 없었던 청소년들의 목소리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데 뭘 알아. 학생은 공부나 해. 정치는 무슨 정치야. 어른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요. 청소년
청소년들은 사회 문제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표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 주제가 이제 청소년 참정권인데 사실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것은 청소년 참여의 가장 최고봉, 그러니까 가장 상위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 참정권에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셨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것은 그 사회의 생명줄을 자르는 것과 똑같다. 결국 청소년들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사회의 발전은 더디다.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청소년 참여가 과연 뭘까요? 많은 청소년 참여에 관련된 정의들이 있는데 그 정의들의 그 핵심적인 사안들은 그거예요. 결국 자신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의사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관여하는 것, 이게 청소년 참여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게 청소년 참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참여를 하면 뭐가 좋나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청소년 참여의 의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거는 결국 청소년 참여를 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숙되고 민주시민 의식 이런 것들도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함양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걸 청소년 참여의 주요한 의의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8단계의 청소년 참여 사다리를 하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명목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것, 이것들은 참여가 아니다라는, 비참여라는 거고요. 내가 여기를 가서 뭔가를 변화시키거나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경우 그때가 청소년 참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 참여의 동향이 어떨까 이제 좀 짧게 설명드리면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고 청소년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참여의 의미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제 유스라는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유엔에서는 유스라는 말 대신 young people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니 결국 유스라는 것도 특정한 그룹으로 청소년들을 이제 특징 지우는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결국 청소년들도 people이다, 시민이다. 단지 어릴 뿐이다. 그래서 young peopl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았어요. 아니 유엔에 우리가 행정을 도대체 뭘 잘했길래 유엔에서 행정상을 받았을까? 보니까 청소년 참여 분야에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독특한 참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고 질적인 수준들은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인정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 논의를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우리 친구들 지금 참여하신 분들 오늘 유엔 공고에 따르면 저희 프로그램도 이름을 바꿔야 되네요. 그죠? 톡투 young people로 바꿔야 되네요. 그죠? 사실 청소년 이렇게 또 그것도 구분이 그러니까 살면서 참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가자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얘기인데 질문 먼저 듣고 그다음 두 분 얘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대본 안 보셔도 돼요. 대본상으로는 두 분 질문이 먼저인데 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 유성고등학교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훈 학생 질문 또는 의견 얘기 있으면 지훈 친구 의견 얘기해 주세요. 지훈 씨. 네,
저희 청소년들이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저희 청소년들이 꼭 가져야 할까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런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선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이런 관심을 꼭 가져야 하는 게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의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 공부하라 그래놓고 바빠 죽겠는데 뭘 또 정치에까지 관심을 가지라 그래. 또 정치에까지 관심 가지면 또 이상하다고 또 얘기하고 그럴 거잖아. 공부하라 그래놓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요런 정도입니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조금 비슷합니까? 네. 속마음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이제 길에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뀌지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어찌됐건 강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들이 이제 갖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이게 아니다, 나는 다른 꿈을 찾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받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안 주고 왜 계속 공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큰 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해서 이런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같이 하는 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서윤 씨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교육에 관한 불만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은.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문제나 그런 재정은 청소년 입장을 들어보고 청소년이 해야지 왜 어른들이 하냐. 그게 가장 불만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그게 잘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이 미친다는 거,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일부 청소년들만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그래서 자기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참정권 관련 문제가 지금 성현 씨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만 알고 그리고 뭐 청소년 의회, 청소년 조례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서현 씨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발상부터 전개부터 청소년들이 조금 더가 아니고 완벽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나와 화면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샘 씨 맞나요? 은샘 씨? 네네네. 은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대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오은샘이라고 합니다. 예. 재작년에 선거권이 이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제 정당법을 수정해서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해서 2030 세대는 물론 10대의 목소리 또한 이제 이전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정치 참정권까지만 생각했지. 내가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정당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청소년들은 막혀 있네요. 그죠, 은샘 씨?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저도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하기야 뭐 투표도 안 됐었는데 그게 되겠어요? 정당이나 그런 정강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데 하면 전부 다 공부하라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라고 쌤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도대체 왜 이러니 당신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아마도 정당 가입 연령은 선거권하고 연동돼요. 네.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하고 정당법하고 그렇게 연동이 돼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독일이나 뭐 외국 보니까 모의 선거 이런 걸 통해서 어린 나이에 선거를 해보더라고요. 정당들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3, 4년 후에 이 애들이 왜 누굴 찍을 건지 이런 걸 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준비도 하고 그러면 정당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아까 질문한 청소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정당 가입 연령 정도는 그래도 좀 낮춰도 되지 않을까. 선진국들은 정당에서 정하더라고요. 우리 정당은 몇 살 이상을 네. 우리는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이런 문화나 이런 데서 보면 아니 중학생이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그러면 저 물들어서 저러면 또 어떻게 뭐 이런 걱정들 이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하다 보면 서로 뭐 떨치지 않을까. 물은 어른들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물은 원래 어른들이 훨씬 네. 더 많이 들어있는데. 어린 아이라서 생각이 조금 자립되지 못해서 그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네. 이런 의견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쪽으로 되게 보편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 소수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쪽에 소수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편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쫙 보고 아 이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저는 그 부분에선 조금 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선거를 통해서 낼 수 있는데도 그런 제약 때문에 못 낸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보편화시키는 게 맞는 네, 맞아요. 그죠? 맨날 애들이 뭘 알아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뭘 아세요? 네. 네. 니들이 뭘 알아서 정치를 해.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알아서 정치가 이 모양이에요. 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둔산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아입니다. 네, 사시. 먼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어렵기도 해서 참여가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혹시 앞에 적어놨습니까? 아니요. 네, 사시 워낙 또박또박 말을 잘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편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 참 이런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정치 뉴스 뭐 있어요? 정치보다는 교육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교육 쪽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됩니까? 먼저 교육감을 뽑을 때 예, 학교 다니는 건 청소년들인데 예, 어른분들 네, 이 뽑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네. 넓네요. 예. 이해를 해주네. 그것까지는 보세요. 어른들을 니들이 뽑는 거, 당신들이 뽑는 거까지는 이해를 해주겠다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데 거기에 학생들 의견을 그러니 진짜 고마워요. 우리 이해해줘서 수아 씨 너무 고마워. 고맙고 진짜 마음이 넓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13세 정도 되면 교육감 정도는 그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교육감은 누가 뽑아야 될까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선출하라 그러세요. 예를 들면. 근데 거의 그렇게 선출하는 건데 어른들이 뽑아놓고 모든 교육 현장의 일들은 그분들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선출을 해라. 그러나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줘라. 이런 거죠. 저는 청소년들이 그냥 이렇게 거부권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뽑았어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다시 투표해. 가부만.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럼 출근 못하는 거지. 그럼 교육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눈치를 볼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교육감 뽑는 데 참여를 한다면 아무래도 중학생 눈치도 좀 볼 거고 그래야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참정권이 만 18세 내려온 거라는 이제 첫 시도부터가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해 너무 인식이 막혀 있었어서 청소년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이런 첫 시도조차도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를 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은 선거할 수 없는 나이. 내년에 하게 될 대통령 선거 생각하면 되게 좀
설레기도 하고 될 때 약간 무섭기도 한데 설레기도 해서 그런 기회가 많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오늘 톡투유스 그리고 오늘 또 쌤한테 배웠죠. 유엔 권고에 의하면 톡투 영피플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에게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이야기해준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말은 청소년 소통 대전이라고 써놨는데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참여하면 무슨 애들 학교에서 참여해야 되고 막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도 지금 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어이구야, 진짜 고맙습니다. 저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건데.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재동입니다.